안녕하십니까? 다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참으로 기쁩니다. 오늘은 우리 피부를 아주 괴롭게 하는 어머니들이 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습진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습진을 선택한 이유는 모든 피부에 생기는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우리가 노출되고 접촉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알러지가 생겨서 오는 것보다는 우리가 무엇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문제의 근본 원인이 좀 더 깊숙한 곳에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 있음을 과학자들의 발견에 의해서 점점 새록새록 밝히 알게 되는 그런 오늘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지난번에 강의한 것 중에 여러분 보신 분은 알고 보지 않으신 분은 꼭 먼저 보십시오. 장누수 증후군, 다른 말로 말하면 새는 창자 증후군입니다. 창자가 새?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화가 되지 아니한 절대로 혈액 가운데 우리 몸 안으로 흡수되어서는 안 되는 물질들이 흡수되면서 많은 질병의 원인이 되는데 그 중에 질병의 원인들이 된 것이요. 배설기관 중에 5 통로가 있다고 다른 것을 강의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 5 통로를 통하여 어떤 것은 배설시킴으로써 호전 반응인데 그것이 몹시도 우리에게 괴로운 질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피부로 배설될 때는 여러 가지 종류의 피부질환, 그 중에 하나가 습진이고 또 사실상 이 에크니, 여드름, 이것도 바로 소화되지 아니한 음식이 흡수가 됨으로써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폐를 통하여 배설되기를 원하면 폐에 생기는 대표적인 것은 천식, 그 다음에는 고초열, 헤이피바죠. 그 다음에 신장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좀 더 깊숙한 질병이고요. 간을 통하여 대장으로, 소장, 대장으로, 소화기관으로 배설되는 것들은 소장의 문제를 일으키며 또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들이 거기 머물러서 발효가 되거나 썩으면 잡균이 많이 끓기 때문에 2중, 3중에 내 독소가 흡수됨으로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이 균들, 곰팡이가 내뿜는 엔도톡신인 것입니다. 내 독소지요. 그 다음에 이것이 뇌의 뇌는 경계막이 3개가 있다고 제가 뇌의 생리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가서 다시 살펴보십시오. 그것을 거침없이 통과해서 뇌세포와 접촉이 되면은 여러 가지 신경질환, 정신과 질환, 많은 질병들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볼 수 있는 피부에 나타나는 질병 중에서 대표적인 습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습진하면은 어린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각 연령에, 그리고 습진은 그저 피부에 나타나는 가려움고 알러지성을 띄운 모든 것에 그저 총칭해서 말하는 것으로서 저는 그 중에서도 어린아이, 깐난쟁이의 습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것이 체질과 관련이 되며 가족력을 통해서 유전적으로 그런 질병이 생길 수 있는 소재가 타고나는 것이며 어렸을 적에 1살까지 먹는 음식이 얼마나 중요하며 특히 4개월까지는 아주 무엇을 먹이느냐
이거에 따라서 4개월, 6개월, 9개월, 1년 이것이 다 그 아이의 체질을 형성하면서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태열이라고 하죠. 네? 이 습진을 피부에 가지고 나오면서 어려움을 주는 아기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벌써 태열, 습진, 아토피성 피부염 뭐 이러면은 벌써 아주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간상 관계로 그냥 지나가려고 합니다. 이 습진은 아주 보기에는 지저분하고 대단히 고약하지만 지저분하고 아주 힘들어 보이지만 전염성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습진 자체의 그 피부 표면의 발진이 진물이 나거나 아주 그 습한 것이 있거나 아니면은 마른 습진이 있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그 진물이 나고 하는 데는 균의 입장에서는 먹을 게 있으니까 박테리아의 감염도 있고 또 곰팡이의 감염도 있기 때문에 습진만 해도 힘이 들고 어렸을 때 태열을 가지고 태어나기만 해도 힘이 든데 또 거기에다가 감염까지 되면은 고생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렇게 나타난 것을 치료하며 또 근본 원인을 어떻게 치료해서 체질을 변경시켜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주섬주섬 대충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벌써 머리하고 이 얼굴, 귀 뒤, 요 팔의 오금, 또 무릎의 오금 이런 데에 벌써 습진을 가지고 나고 거기가 빨갛게 되고 진물이 나고 가려워서 애가 울고 발광을 하고 그러는 거를 어머니들은 경험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아기에게 모유를 먹인다면은 빨리 회복이 되겠는데 이 아이가 벌써 태어날 때부터 태열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면은 이 아이는 어머니가 먹는 그 음식으로 인하여 공급되어 있는 혈액, 그 어머니의 혈액과 아기의 혈액은 거기에 태반에 경계막이 있어서 어머니의 피가 아기에게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기는 아기의 피를 만들어내며 어머니가 영양분과 산소와 수분과 이런 모든 것들을 혈청에 녹아있는 이 여과될 수 있는 이 태반에서 여과할 수 있는 그런 것들만 공급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는 리키 어딘가 새는 이런 경계막을 그냥 통과해서 감으로써 아기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태어난 후에라도 아기에게 모유를 먹인다면은 훨씬 좋을 텐데 모유는 꽁꽁 묶어놓고 그 아기에게 이 포뮬라, 소 우유를 바탕으로 하는 포뮬라든지 아니면 소이, 메주콩을 바탕으로 한 거든지 뭐 여러 가지를 하게 되면은 그 아이에게 2개월쯤 되면은 태어날 때 태열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은 아이도 이제 습진이 생기기 때문에 특히 그 아기의 그 다이아퍼 있는 부위에 발진이 나기 시작하면서 무엇이 조금만 자극을 하면은 아주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를 소아과 의사에게 데리고 오면은 소아과 의사는 그 어린 거에게도 여러 가지 약품이 있는 거를 바르게 한다든가 또 그렇게 치료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연치료로 이런 것들을 천연치료로 이런저런 치료로 그 아이에게 제일로 조절해야 주는 것이 가려움증. 그 다음에 그 아이가 모유 중에서도 어떤 것을 먹여야 하며 모유가 없을 적에는 어떻게 키워서
이런 새는 창자 증후군의 문제를 동반하지 않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개는 그 영아 습지는 태어날 때 태열로 태어나거나 아니면 2달, 2개월 됐을 때 발진이 나기 시작해서 2살쯤 되면은 없어집니다. 치료를 안 할지라도 자연히 적응을 하면서 없어집니다. 그러나 이런 병력을 가진 아이는 훗날 고초열, 헤이피버가 생기거나 아니면 천식을 하는 것으로 이제 달리 변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장누수 증후군은 피부로도 질병이 나타나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실상은 가장 가벼운 것으로 호전 반응에 속한 것입니다. 이 몸 자체에서 볼 적에는. 그러나 이것이 폐로 그런 것들이 청소되고 배출 하려고 할 때에는 천식이나 헤이피버나 이런 것들을 가져옵니다. 치료로서는 그러면 벌써 우리가 몇 가지의 그러면 원인이 음식물에 있지 않아? 그렇죠. 타고난 체질에다가 그런 음식은 이 아이에게는 맞지 않는 음식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 식이요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는 우유, 소젖으로 만든 포뮬라든지 그 다음에 이 모든 이런 것으로 만든 제품들은 일절 금해야 하며 결함은 아주 이런 과민성, 엘러지, 태열 이런 것을 하는데 원인이라고 예로부터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사들이 그런 것은 주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메주콩,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이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그런 것을 해야 하며 이런 체질을 가진 사람은 글루틴, 윗을 밀을 중심으로 하는 밀가루에 있는 단백질인 글루텐을 제거하는 음식으로서 글루텐 대신 곡식으로서는 쌀 종류, 좁쌀, 그런 다른 것들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제가 자세히 장누수 증후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이렇게 가려움증이 심하고 하는 태열이나 피부질환을 가지신 분은요. 저염식을 할 뿐만 아니라 또 곰팡이나 박테리아가 감염이 되는 일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설탕 이것을 아주 음식에서 제거를 하면은 3, 4일 후에 벌써 가려움증이 준자하게 가라앉습니다. 3, 4주 후에는 현저하게 호전되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니까는 음식물을 원인이 되는 것을 벌써 제거하면서 이 장누수 증후군에서도 설탕은 금물이고 또 설탕과 같은 농축된 당분이 있는 것들이 금물이고 왜냐하면 이것들이 들어가면 몸에서 다 처리를 못하면 장 내에서 균이 아주 버글버글 구데기 끓듯 자라기 때문에 그들이 내뿜는 독소로 인하여 여러 가지 질병들이 따라붙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염분이 없이는 양분을 소화시킨 양분을 흡수를 못함과 동시에 염분이 너무 많으면 그냥 아무거나 홍수가 난 것처럼 그냥 막 흡수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누수군은 이 퍼미어빌리티라고 해가지고 그 흡수하는 그 인덱스를 검사하는 그 킷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것을 의사에게 가서 검사해 달라 그러면 해줍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왜 이렇게 장이 세게 되었느냐? 모든 세포막은 그러니까는 우리가 세포 조직 장기가 있는데 이 단위가 세포 하나하나의 그 막이 좋은 지방으로 되어 있느냐 나쁜 지방으로 되어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좋은 지방이라고 하면 필수 지방산에서 오메가3, 오메가6 이것이 잘 조화돼서 들어가면은 우리 몸에서 세포를 만들어낼 때에 그 막을 아주 튼튼하게 좋은 것으로 싸기 때문입니다. 뇌세포도 이런 질이 좋은 필수 지방산의 오메가3가 풍족해서 세포막이 튼튼하면은 아주 지력이 좋고 뇌신경으로 인한 여러 가지 질병을 아예 미리 예방하고 생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필수 지방산이 아주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오메가3 음식물에는 오메가3가 어디 있느냐 하면 아마씨 그리고 아마씨 기름 그 다음에는 대표적인 것을 한두 개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호두는 아주 질이 좋은 오메가3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징크 이 징크는 우리가 먹는다고 해서 다 흡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 내에서 다른 광물질과 서로 경쟁을 함으로써 먹는다고 해서 다 흡수가 되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질이 좋은 징크를 적당히 상습으로 매일같이 공급이 되어야 이 모든 점막 상피 세포를 재생하는 데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장 누수 증후군을 치료하는 데도 징크는 꼭 필요한 것이며 이 습진에서 우리 피부가 이렇게도 손상을 입는데 이 피부를 다시 새로운 상피 세포를 만들어서 치유를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는 징크는 아연입니다. 꼭 필요합니다. 이 아연이 많은 음식물에 대해서는 내가 누누이 여기저기 말씀을 흘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매일같이 목욕을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세포가 재생이 되려면은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몸이 따뜻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부의 치유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이 피부의 온도가 항상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의복에 대해서도 나오겠습니다. 우선은 몸을 하루에도 몇 번씩 목욕을 하는 것은 아주 치료에 중요합니다. 따뜻한 목욕을 하면은 아주 짧은 한 3분 동안 따뜻한 물에 목욕이다 하면은 온도가 110 화씨입니다. 화씨로 110도 정도입니다. 그리고는 3분 그리고 1분은 아기일 경우에는 그냥 팬을 돌려서 몸을 빨리 식힙니다. 1분 동안. 그리고는 다시 110도 화씨로 되는 따뜻한 물에 또 3분을 집어넣었다 꺼냅니다. 만일 어른이 손이나 뭐 다른 피부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런 따뜻한 물에 3분 집어넣고 그 다음에 1분은 찬물에다가 할 수 있습니다. 아기는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힘들기 때문에 바람으로 1분간 식히고 그러니까 한 시리즈가 4분 걸리죠. 이런 거를 3번을 반복하면은 12분이 걸리죠. 굉장한 그 가려움증을 준자시키고 호전을 시킵니다. 그리고 물에다가 숯가루를 집어넣어서 차콜 터브 베스라고 해가지고 아기의 그 적은 목욕 고기에는 적은 양만 집어넣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른이 하는 목욕탕에는 한 반 컵이나 한 컵을 집어넣은 그 물에 들어가서
차콜 터브 베스를 하면 독소도 뺏어가고 하루에 한 30분씩 한 2번 하면 유익합니다. 그 다음에 햇빛, sun bath, oatmeal bath, 그 다음에 알칼리 bath and acid bath. 이거는 뭐냐 하면은요, 알칼리는요, 베이킹 소다를 집어넣고 함으로써 어떤 잡균이 끓는 것을 제거해 주는데 도움이 되고요. 산성 목욕은요, 비네가 식초를 집어넣음으로써 하게 됩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방법은 말씀드리지 않고, 특히 알칼리 베스나 애시드 베스는요, 곰팡이나 그러니까 이스트 인펙션이 슈퍼임포스드 인펙션이라고 해서 진물이 나오기 때문에 먹을 것이 있어서 많이 그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는 약초 같은 것으로 또 목욕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습진이 마른 거면은 이렇게 수분으로 치료하면서 또 건조하니까 기름으로 또 치료를 해야 되고요. 또 마른 그 습진에는 또 거기에 따라서 교차로다가 그렇게 치료를 합니다. 그러면은 로션은 파는 것보다는 집에서 만드시는 것이 훨씬 다른 약품이 케미칼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류가 유익하냐? 왜냐하면 이 습진은요, 건조했다, 또 진물이 났다, 그러니까 wet and dry가 교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름으로 피부를 부드럽게 해주는 겁니다. 이브닝 프라임 로즈 오일, 달맞이꽃 기름은 뭐가 많으냐 하면은요, gamma linolenic acid라고 엄마 젖에 있는 것 같은 아주 질이 좋은 지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발라서도 유익이 되고, 그 다음에 먹어서도 유익이 됩니다. 물론 아기에게는 먹이지 않습니다만은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달맞이꽃 기름 혹은 올리브 기름 혹은 이거 올리브 오일하고 라임을 적당히 섞어서 이런 로션을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필수 지방산은 아주 대단히 좋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없고 그냥 와세린이라고도 하죠. 그것이 있으면 그거를 손가락 한 매듭만큼 뚝 떠서 손바닥에다 놓고요. 따뜻한 물을 몇 방울 한 다음에 손바닥을 대고 막 비빕니다. 그러면은 꼭 우유같이 뽀얗게 이멀시파이 됐다고 해서 아주 크림같이 됩니다. 그것을 발라주실 적에는요, 이 우리 피부에는 결이 있습니다. 생선에도 비누리 결이 있죠. 그것처럼 우리 피부에도 결이 있습니다. 어깨에서부터 이 팔꿈치에서 손목으로, 손등에서 손톱을 향해서 이렇게 문질러 주는 것이 피부를 거슬리지 않기 때문에 피부에 우리가 한번 이렇게 스크래치 하는데 수많은 세포가 손상을 입습니다. 그러니까는 그것을 손상을 입히지 않기 위해서 쓰다듬어 주는 형식으로 어머니가 손으로 발라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원더 포뮬라 같은 것도 만들고요. 알로베라 젤, 그 다음에 약초 중에 빨간 토끼풀콜, 골든실, 캄프리 이런 걸로 티를 만들고, 너무 가려워서 애를 쓰면 위치 헤이즐이라는 약초 이런 거를 티를 만들고 알로베라 젤을 섞어서 이런 걸 바르면은, 왜냐하면 기름은 좀 그렇고 또 안 바르자니 마르고 이럴 적에는 이 알로베라 젤을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아주 피부가 애가 숨을 쉬고 잘 자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분이 질문하셨습니다. 그 dermatitis herpetiformis 내가 그 잊어버렸는데요. 자어간 꼭 그 수도 비슷한데 조금 작은 그런 것들이 그냥 몸에 쫙 있으면서 그 끝이 물도 잡히고 또 고름도 잡히고 또 딱쟁이도 앉고 뭐 애가 가려워서 그냥 떼굴떼굴 굴르고 가려워서 긁으면 따갑고 아프고 막 이런 그런 그것이 이 장누수 증후군으로 인하여 온 아이가 있었는데요. 이럴 때에도 바로 이런 목욕을 시키고 기름으로 바르고 이렇게 해서 일단 생긴 것은 치료를 하며 그 다음에 식이요법을 해서 이런 나쁜 원인이 되는 것들이 몸으로 들어가지 않게 그 원인이 뭐냐 하면요. 단백질이 완전히 소화되지 않고 아미노산 2개, 3개가 붙어 있는 이 펩타이드라는 것이 혈류로 들어가면은 이것이 뇌로 가면은 큰일 나기 때문에 간이 이거를 피부로 배설을 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생기는 피부에 나타나는 증후군으로서 그거 이외에도 제가 차차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이 습진은 의복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목자 그 다음에 실크는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도 색으로 염색을 한 것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울이나 나이롱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안 되고요. 아기가 자는 쉿 이부자리 이런 것들도 매일같이 빨면서 꼭 빨래할 때 한 번 더 비누 없이 사이클을 해서 비누가 우리가 라운드리 머신에서 빨래한 것을 한번 여러분이 헹궈 보십시오. 비누가 그냥 뽀얗게 나옵니다. 그래서 비누 없이 풀 사이클을 한 번 더 돌리시는 것이 특히 안전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체질을 가진 사람은요. 약품은 물론 그 이외에도요. 이 종합 영양제 서플먼트 보조식품이라고 나오는 거라든가 또 허브라고 하는 것들도 알러지가 있기 때문에 적은 양을 시도하면서 점진적으로 해야지 덜커덕 먹으면 아주 위험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뺄 수 없는 것 지금 시간이 지나갔습니다마는 수돗물 chlorinated water 이거를 물론 목욕하는데 손 씻는데 그 다음에 음식 하는데 어디든지 이런 거를 쓰지 말아야 하십니다. 그러면 어떡하느냐? 정수한 물을 사용하시든지 아니면 바트한 물이 오히려 낫습니다. 거기 있는 케미칼이 플라스틱이 리킹한다고 하지만 이 클로린은 그만큼 더 해롭습니다. 그러면은 숯 가루를 한 테이블 스푼을 수북하게 1갤런이면은 김치 항아리에 물 하나에다가 거기다 넣어서 타서 하룻밤을 지낸 다음에 그 운물을 따라서 그거로 목욕도 시키고 음식도 하고 그렇게 하면은 상당히 유익할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대략 장누수 증후군하고 이 습진, 이 피부에 있는 알러지하고 관계가 있어. 네. 그래서 식생활 개혁, 음식물을 철저히 원인되는 것들을 제거하면 근치가 되고 이제 말씀드린 그런 천연 치료를 하면은 일단 습진이 난 피부의 것을 독소와 발진을 다 제거하기 때문에 일단은 치료가 되지만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다시 또 재발하겠죠. 오늘은 여기서 끝나고 다음에는 조금 더 다른 면으로 여러분 우리
체질과 먹는 것이 얼마나 우리 건강에 지대한 기여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